지금 주택시장 순환군명, 가계자산 변동관계 분석, 부동산 시장 했을 때 특히 30, 40대 중에 30대가 재앙급 자산 붕괴를 겪는다. 고소득자 4명 중 1명이 파산 상태로 들어간다는 점을 일단 염두에 두고, 지금 이 제일 오늘 뉴스 나오는 게 4월 24일 날 뉴스입니다. 4월 24일, 27일인데 지금 김정현 기자님이 한국금융연구원 가계부채 대응 방안인데, 우리가 지금 가계부채 규모가 전 세계 3, 4위 규모고, 이게 추가 자본이라고 시장 리스크에 대해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냐, 바젤3죠. 이미 이제는 제일 대출자한테 제일 지옥이고 재앙이 뭐예요? 바젤3죠. 그래서 이 바젤3에 대해서 시스템 리스크 버퍼를 다루라고 그랬는데, 지금 부가 수준이 BIS 0.5에서 4.5%입니다. 독일이 내년에 담보대출에 대해서 20%, 2%의 자본 증자를 공식 통과했어요. 보시면 바젤 규제 체제죠. 고위험 가계 대출에 대해서는 은행이 뭐라고요? 추가 자본 적립을 요구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시스템 리스크 2022년 1월부터 주거용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해서 독일부터 2% 시스템 추가 자본을 합니다. 참고로 바젤 1이었던 IMF 사태 때 우리나라는 자기 자본 대출을 8에서 10% 올렸습니다. 독일은 CDR4라는 걸 합니다. CDR4. 바젤 3하고 똑같은, 이거 전부 다 프랑스의 시스템을 모티브로 한 거예요. 독일 옛날 1970년대 사태, 독일 은행 파산 사태 때문에 프랑스에서 시행하던 추가 자본 적립 제도를 미국의 아더 앤더슨이라는 회계에서 이제는 이 시스템이 국제 기준화된 겁니다. 이런 이제 물가 대폭등 사태가 이제는 벌어지면, 물가 임금 대폭등 사태가 벌어지면 은행이 파산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은행들이, 대형 은행이 파산하는 거, 그거를 실물 경제가 금융회사를 파산시키면 다시 실물 경제에 거대 재앙을 몰아치게 되고 국가가 파산을 하니까, 전 세계적인 파산 사태 일어나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은행에 추가적인 자본 적립 제도가 시행되는 거고, 그게 다른 충당금 제도도 당연히 높아진 것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사전적으로 시뮬레이션이 돌아가서 사전적으로 은행의 자본이 2%에서 5%까지 오른다는 겁니다. 언제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바젤 1 시행해, 우리나라의 IMF 때 바젤 1 시행했던 시기하고 지금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IMF급 자산시장의 어떤 근간, 이런 대변혁기라는 거예요. 대변혁기. 이런 대변혁기는, 고물가 고임금 대변혁기는 상당히 기술 발달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면이 있고 새로운 전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전환기에 벌어졌던 일 중에 하나가 90년대 이 경제 대저항 때 벌어진 일이 인터넷입니다. 인터넷 확산입니다. 효율화하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B2B 시장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걸 XR이라고 그러는데, XR. 인터넷 효율화 되니까 멀리 무조건 찾아갈 필요 없으니까 인터넷 서류 전송, 내가 뭐 오늘 기장 내면 내일 물건이 도착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30년 동안 발전해 와서 지금의 플랫폼 경제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정말 지금 뭐 팬데믹이라든지 지금 이런 사태 때문에 새로운 기술 진보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물가니까. 이런 것도 지금 건설 시장에서는 어느 공법이 앞으로 대세가 되겠어요? 지금까지는 RC 공법이 대세였습니다. RC 공법이. 앞으로는 대세가 뭐겠어요? 앞으로는 대세가 뭐겠습니까? 임금이 이렇게 비싼데 공기가 도냐? 공기. 지금 건설 시장 지금 원가 오르고 임금 오르니까 대재앙급이잖아요. 산업 몇 조 단위가 손실이 발생하고 앞으로 난리가 날 건데, 그럼 앞으로 건설사가 살아남으려면 RC 공법을 고수해야 될까요? 3D 프린팅, PC 공법이 대규모로 확산되는 건 앞으로 대세입니다. PC 공법, 블럭으로 짓는 거, 블럭처럼 집을 짓고 공장에서 생산해서 조립하는 걸 PC 공법이라 합니다. 집을 조립하고. 그래서 PC 공법이 앞으로 대세화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걸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듈러, PC, 3D라는 게 지금 20년 동안 이게 현실화될 거냐. 그러면 이런 걸 갖다가 불안하게 보니까 이걸 현실화될 수 있는 게, 곡을 쓰고 이렇게 현실처럼 현실감 있는 입체 현실도 상당히 이게 이제는 상용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부동산 쪽에 뭐가 이렇게 앞으로 대세? PC공법이죠. 왜? PC공법 인원을 지금의 10분의 1로 줄일 수가 있으니까. 근데 PC공법의 단점이 뭐예요? 어떤 이게 소음이라든지 이런 걸 소음 차단이 완벽하지가 않아요. 틈이 있으면 거기로 소음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무슨 뭐가 있고 뭐가 되겠죠. 그걸 하는 거. 그리고 그러면 소형주택 이런 것들 지금 하는 이런 소형주택들 뭐 1,500만 원 뭐 경량 철거리든 1,500만 원, 2천만 원씩 할 거 아니에요. 2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하는 것들은 뭘로 바뀔까요? 조그만 미니 주택들은 뭘로 바뀔까요? 그거 당연히 3D 프린팅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3D 프린팅 된 거예요. 나중에는 100만 원 되는 거예요. 세컨드 하우스가 얼마? 2, 300만 원 되는 겁니다. 이 3D 프린트로 만든 겁니다, 지금. 이게 뭐예요, 이거? 집 한 칸 이거 어디 가든지 이거 얼마야? 200만 원, 300만 원에 만드는 거예요. 이거 뭘로 만든 거예요? 3D 프린팅 만든 겁니다. 지금은 하나 만드는데 3D 프린팅으로 하루가 걸려요. 나중에 이거 더 생산력이 빨라지면 얼마 걸려요? 30분이 만듭니다. 3D 프린팅기 10대 갖고 하루에 몇 대, 200채, 300채씩 공장에 생산이 가능한 거예요. VR이 앞으로 대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컨텐츠나 이런 소프트웨어는 다 뭘로 나가겠어? 버추얼 컨텐츠가 앞으로 대세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겁니다. VR이 앞으로 대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3D 프린트로 만든 뭘로 만든 거 이거? 황토집입니다. 황토집 지금까지 사람이 했죠. 황토는 쥐어 짤 수 있는 것들, 소규모 주택들은 뭐 콘크리트, 황토 주택이 건강에 좋대. 이런 것들 계속 소재 찾아갖고 몸에 나쁘지만 않으면 안 해. 본체 얼마나 하겠어? 나중에 200만 원밖에 안 합니다, 이거. 원가 100만 원 들어가고. 그러니까 계속 디자인이나 이런 여러 가지 혁신의 시대가 지금은 어떤 대규모 기술 혁신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왜 고비용이니까 싸게 하려고 그래. 살아남아야 되니까 기업이라는 게. 철글보다 이게 더 단단합니다. 지금 3D 프린팅이 만든 게 말리면. 이거 누가 만든 거냐? 김민규 대표랑 유종학건설 김민규 대표가 벌써 만들었어요. 아니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식이니까 역사라는 게 이런 압박을 받으면 살아남는 기업들은 인건비 절감, 원가 절감으로 새로운 대규모 기술이 이전되고 새로운 문화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문하면 나오니까 저게 이제는 얼마나 다양해지고 저기 하겠어요. 근데 지금 인건비가 폭등하니까 당연히 기업에서는 최대한 인건비를 줄이는 쪽으로 진화할 수밖에 없는. 원재료하고 인건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진화하지 않으면 지금 뭐 대규모 건축이고 신화하고 그 성공학 사기꾼들이 이렇게 부동산에 날뛰겠죠. 이 사람들도 지금 적응하지 못하면 사기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면에서 혁신의 시대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혁신의 시대고 새로운 제도와 혁신이 물밀처럼 지금 밀려오는 시대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니까. 근데 앞으로 버처 시대입니다. 최대한 비용을 아껴야 되니까. 미래라는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급박하게 지금 현실화되는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있던 중소업체나 전부 다 이런 업체가 독점 생산하고 이게 전부 다 배달되면은 다 망하는 거죠. 그 시장. 오늘 뭐 중국이 지금 대공황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왜 들어갈까요, 지금? 중국 20개 도시가 어저께부로 전면 봉쇄됐습니다. 중국 20개 대도시가 지금 전면 봉쇄됐어요. 도시에 있는 사람은 뭘 먹고 살아요, 앞으로. 그리고 러시아 전쟁이 원래는 이번 달 말쯤에 끝나기로 돼 있었는데 이게 지금 미국은 올해 9월이나 1, 2년을 더 끌고 가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미국에서 무기 수입하는 그 우크라이나는 뭘 내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어떻게든 전쟁이 끝나게 되면은 식량 주권을 미국에 넘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유일하게 식량 주권이 통제가 안 되는 나라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입니다. 식량 주권을 우크라이나가 미국에 상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 너 죽어 그러면은 너 밀 수출 금지하면은 다 굶어 죽는 거야. 우크라이나 점령하는 순간 말을 안 들어? 너 수출 금지. 가만히 앉아. 우리가 네 뒤에 없으면 니네는 러시아에 점령당해. 미국은 나쁜 놈이 아니 자국을 위한 거. 제국의 안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통제권이죠.
석유를 팔면 뭐합니까? 굶으면 그만인데. 이건 식량 주권은 이미 미국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즉 굶어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제한급 금융 이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점치고 있는 겁니다. 언제부터 올라가냐? 다음 달부터 3달 동안. 몇 프로 올라가냐? 지금 0.5% 빅스텝이 아니고 놀라지 마세요. 자이언트 스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0.5, 6월 달에 0.75, 7월 달에 0.75라는 자이언트 스텝이 지금 공식화되고 있습니다. 말 안 들으면 우크라이나 식량 통제안 끝나는 거죠. 그러면 자이언트 스텝을 밟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자이언트 스텝 때문에 당연히 그러면 이게 다 연결되는 게 당연히 고위험 가계 대출에 대해서 은행 추가 자본금 은행 지주회사 주요 은행인 우리나라 DSIB죠. 추가 자본 적립은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경우에 추가 자본 적립은 2022년 고위험 가계 대출 추가 시스템적 중요 은행의 추가 자본 추가 적립 제도는 몇 프로라고? 99.9% 되는 겁니다. 지금은 70%인데 자이언트 스텝 발견 몇 프로 돼? 99.9%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무슨 말이냐? 또 다른 해석으로 IMF 때 은행이 6에서 8% 올린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자본금 6에서 8%로 은행이 올린 다음에 우리나라에 무슨 재앙이 자산시장이나 일반 기업시장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여러분들이 IMF를 겪어봐서 알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이 대폭등하고 있어요. 1260원 내일 되면 잘못하면 1300원 매일 지금 불안이에요. 아무리 돈을 투자해도 잡을 수가 없어요. 6월 7월에 빅스텝 이게 7월 안에 빅스텝을 밟게 되면은 자산시장 대붕괴가 시작됩니다. 이명박 때처럼 이번에는 이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자이언트 스텝 만약에 자이언트 스텝을 밟게 되면 빅스텝하고는 차원이 다른 헬게이트가 열립니다. 그럼 자이언트 스텝 2번 하고 빅스텝 1번이 무슨 뜻이냐? 기준금리를 2% 올리는 거. 미국의 기준금리 한 번에 3달 만에 2% 올리는 거예요. 미국에서 기준금리 1% 오르면 한국 부동산 시장 전체 평균은 몇 프로 내려? 8% 마이너스입니다. 말이 8%지 사실상 이게 2%는 마이너스 16%인 겁니다. 한 번에 2년 내에 벌어진 부동산 대재앙이 뭐예요? 마이너스 16%가 되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 기준금리 1% 오르면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몇 프로 폭락하냐? 마이너스 8.2%입니다. 2%를 3달 만에 올린 2년 내에 부동산 마이너스 16.5%가 되는 거예요. 2년 이내에 대재앙 참사가 벌어진 거예요. 그럼 이걸 알고 있는 건설업의 시행사가 가만히 건설을 하겠어요? 미분양할 거 아는데? 언론사에 뿌렸는데 언론사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뿌리는 자료, 지금 제가 폭로하는 자료는 보도자료로 냈던 자료들인데 언론사에서 아무도 안 다루고 있어요. 중요한 자료라고 지금 1월 10 건설교통부 부동산 시장 연구소 국가 공공기관에서 지금 연구 자료를 냈는데 언론사에 다루지 않고 폭락론 폭등론 이번에 오를까요? 윤석열은 이런 이야기만 계속 개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한 거대 재앙보다 더 큰 재앙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현금을 계속 모으십시오. 이번 고소득자 30대들은 철저하게 파산하거나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제한급으로. 내년부터는 은행에서 자본금 증자를 강제로 해야 돼요. 가계대출 부동산에 대해서. 사실상 너는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바젤3 발표난 거 봤지? 바젤3가 그런 거 없다며. 내가 시작한다 그랬지 내가.